오늘 특별히 본회 고문이시자 제1무비의 은사 되시는 김무실 교수님, 오랜만에 공직 생활 때문에 저와 함께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오셨다고 오셔서 함께 모신 자리에서 오늘 정기 모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공업경영동문회가 실시하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라고? 예. 맞아요. 편하게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품질재단의 고수복이라고 그러고요. 총장님 오니까, 오시니까 한 8년 전 기억하는데, 모사제인 성사제찬이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8년 전쯤에 총장님 되시고 옛날에 총련회 때 총장님께서 모사제인 성사제찬이라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총장님 기억하시죠? 머리 참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기획을 듣고 참 했는데, 제가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암만 이루려고 했는데도 못하던 것을 오늘 이렇게 회장님이나 여러 선배, 동료들 속에서 강의를 하면서 영광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찬 강의를 해서 영광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0분을 잘라 먹으니까 10분 제가 강의를 자르겠습니다. 연장하세요, 괜찮아요. 연장만.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동 부탁드리고, 혹시 전화 받을 일 있으면은 바깥에서 나가서 해주시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고요. 지금 제조업체 근무하다가 한국생산정보부의 마지막에 단계관리 컨설팅 사업부장을 마치고, 아시안 비즈니스 컨설팅 코리아라고 컨설팅 기관의 한국 지사장을 하다가 품질재단의 IMF 때 들어와서 한 10년쯤 됐습니다. 경영학 박사는 재작년에 땄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 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 21세기 경영자의 리더십과 역할로 되는데 거창한데요. 간단하게 다 경영자니까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고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4가지 하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맞추시면은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맞추시면은 나중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빌 게이츠가 전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아시는? 은퇴했죠.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 가져가려고 자꾸 하더만은. 예, 제가 그 선물 받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왜 뭐냐? 이렇게 잘 봤습니다. 왜 뭐냐면은 시크릿 강풍 지금 우리 들고 있습니다. 그 시크릿 동영상인데요. DVD가 자막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1시간 20분짜리인데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작년에 10월달에 보고는 군대에서 봤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 수익이 안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총합이다. 시크릿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거 동영상을 제가 몇 개 봤는데 맞추시면 가끔 가다가 퀴즈 한번 맞추시면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저번 주에 은퇴를 하면서 자기의 은퇴는 유능한 사람이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줄 거다. 이런 명을 만들었는데요. 이 빌 게이츠는 어떻게 성공해갔는가? 빌 게이츠는 어땠죠? 오늘의 화두에
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죠?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이 주제는 목표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환경의 변화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피터 드라크가 본 경영의 그 6대 유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변화 혁신 사례 여기 제가 많이 뽑아왔는데요. 요걸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과 원칙 그것도 21세기는 어떻게 달라질 건가 매주만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몸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맞추실 분한테 이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강의에 1억을 들여야 됩니다. 세계 4대 경영학자 컨설턴트로서 유명합니다. 누군 것 같아요?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맡아왔는데 요새 좀 늙어가지고 좀 때문에 4대 경영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인인가? 네? 거인이 아니에요? 톰 피터스. 피터스는 크게 이렇게 본다세요. 리서치 오브 엑셀런스라고 1983년에 우수성에 출발해가지고 책이 한 3천만 부 팔렸죠. 미국의 초무량 기업 100개 업체를 조사해가지고 3천만 부 팔린 톰 피터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 맞췄잖아요, 톰 피터스라고. 했었어요? 그럼. 증명합니까? 아니, 피터 드러프라고 그랬고. 피터더라고요. 제가 톰 피터스라고 했어요. 어떻든 간에 회장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톰 피터스는 그 경영혁명 1988년에 우수성에 추구를 한 후에 한 5년에 가보니 책 발간한 후에 가보니까 한 50%또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 논리를 편 책이 바로 이 경영혁명입니다. 인케이오스 그래가지고 톰 피터 4대 경영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있죠. 이 사람은 아시죠? 쇠겠지. 이 사람은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44회 제너럴 엘렉트릭 사장이 되면서 피터 드라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자기가 뭘 하게 하느냐면 세계 1등 기업, 2등 기업만 남기고 다 없애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경영 혁신을 해가면서 제너럴 엘렉트릭이 오는 날이 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촛불,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회장님, 촛불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가 있고 밑바탕도 있는 것 같아요. 초가 있어야 타니까. 네. 배우가 있는 것 같다. 네. 그 배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배우가 있는데요. 이상한 데가 아니고 양초 장사가 배우입니다. 양초 파는 할머니가 배웁니다. 이상하죠? 자, 우리 조직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고객 정보에 관한 둔환이 의사결정 풀어졌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리더가 되는 법을 몰라요.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리더라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선배님, 우리 뭐 보통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뭐를, 무슨 장, 용장, 또 지장, 덕장, 지장, 덕장. 용장에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 덕으로 다스리는 우리 저 총장님 덕으로 다스린다고 유명한데, 사실은 요새는 이제 덕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덕장 위에 현장이라니까요. 현장을 모르고 됩니까?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서 만나요. 지금 두 번째 큰 문제점의 하나는 이 다단계 개충화된 경영 조직입니다. 변화에 갈팡질팡합니다. 혁신을 무시합니다. 언론을 막 씁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이게 조선일 거 나온 거잖아요. 청와대 담장에 뭐라고 났습니까? 기와 정권의 기에 고장이 난 것이다. 강제성 출피를 했습니다. 소통, 입과 입이 만나는 게 아니라 기와 기가 만나야 마음을 흐른다. 지금 이 촛불 사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또 CEO 리더십 제대로 한다면 옛날처럼 목표 지상출이 옛날 말이다. 이거예요. 자,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 4대 경영학자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CEO라는 직책이 조직을 일방적으로 이끌 권한을 의미하지도 않고 조직의 충성심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파라다임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농경시대 몇천 년 동안 230년 전에 산업화 시대, 3, 40년 전에, 2, 30년 전에 지식 정보화 시대, 다음 세대는 뭐겠습니까? 21세기는? 21세기는 무슨 세대가 오겠습니까? 지식 정보화 시대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원순영 사장님 맞추셔야 되는데, 원순영 사장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드림 소사이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드림 소사이티 사회입니다. 그럼 드림 소사이티가 뭐냐? 제가 3개월 전에 이 책을 그 원순영 사장님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읽고 느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감성을 파는, 스토리를 파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드웨어를 판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롤프 헨셀이 인터넷 서치해보니까 유럽에서 제일 많은 미래 경영연구소의 소장인 줄 알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간뒀더라고요. 지금은 개인 사업 차렸더라고요. 저기 받고 서치해보니까 인터뷰가 갑니다. 미래연구소장이 지금 이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조직에는 이제는 가장 존경받는 리더는 기업의 문화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이야기뿐이다. 제가 한번 놀란 건 5월 달에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 메디치 21의 그 조선 세미나 같은 거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500명이 모은 조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가 또 나요.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야기인즉 미래 조직에서는 스토리텔러, 감성과 꿈과 이런 것을 파는 사회가 돌아옵니다. 이 지식 정보와 사회와 꿈과 감성을 파는 이런 것이 어울리는 사회가 될 거다는 것이 이게 앞으로의 시대다.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의 혁신은 뭘 할 거냐? 제품입니다. 제품. 결국은 탁월한 고객 가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 두 번째로는 사람.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런 조직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3P라고 하는데 어느 조직이라도 제품과 사람과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올릴 거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래의 이제 경영 환경은 과거는 성공에 조금씩 전진해 갔지만 앞으로는 실패를 통한 성공을 할 것이고 유형자산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기술의 변화를 지원했지만 기술의 변화를 주는 앞으로 성공 실패도 몇 년, 몇십 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성공 실패 주기가 몇 달이 끝날 거고 책대로만 하면 되는 경영이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책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핵심 트라이앵글은 전략이 우선돼요. 전략이 뭐냐? 전략도 아시잖아요. 전략.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조직이라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고객을, 국민을 고객으로 섬기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통계청에 갔는데 감격 먹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 교육을 받는데 어저께 갔더만은 쪽문으로 들어가거든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쫙 다 열어놔도 배전에. 그래가지고 더도 겁도 안 내고 거죠. 전번에 갈 때마다 신분증 내라 하고 막 그랬더니 쪽문으로. 그게 달라졌더라고요. 어떻든 이 고객을 놓고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시스템. 참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야기해요. 시스템 이야기하고요. 어느 식당의 주인이 한 10명 데리고 주인이 호텔에 레스토랑에 초청받아 갔더만 물 먹자마자 떨어지면은 물 갖다 주고 물 떨어지면은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식당 와가지고 종업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야, 너희들도 손님이 물이 떨어지면은 바로 드리라.
고객이 요구하기 이전에 물을 드려라 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요구하기 물 주세요 하기 이전에 드려라 하는 전략을 수립해놓고 지금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 뭐냐? 그런데 카운터 앉아서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 주인하고 주머니 물 주세요, 아가씨 물 주세요,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종업원도 여종업원들 자꾸 뭐라 해. 왜 물을 제때 안 받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설명하려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데도 자기 돌아온 식당에서 왜 물 주세요 하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떨어지기 전에 물 안 갖다 주고 물 주세요 하겠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치 선물 드리는데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레스토랑 가면 어떻습니까? 레스토랑이나 큰 호텔에 가면은 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일반 식당은 어떻습니까? 도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교육을 시켜도 멀리서 물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만 교육시켜도 물을 손님 줄래야 갖다 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시스템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달달 끓는 게 종업원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은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21세기 이 직장 환경은 알다시피 문제를 발굴해가지고 해결하면 됐지만 스스로 청소. 서울시가 얼마 전에 우리 품질재단에서 신품질 했는데 오시원 시장 앞으로 제가 모셨는데 창의 시정, 참 디자인을 그만한다. 화도가 참 좋더라고. 창조 경영 작년부터 하잖아요. 어디 합니까? 삼성. 앞으로 성공히 하셔도 시대다. 경영 환경은 그렇게 창조하는 시대가 될 거고, 피터 드라크가 본 경영의 6대 유산은, 피터 드라크는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몇 년 됐죠? 한 3년, 2, 3년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경영의 구루, 위대한 석학,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글을 썼답니다. 책을 약 30권 정도 집필 하셨죠. 웬만하면 다 한두 권씩은 읽었을 겁니다. 이분이 하는 화두는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유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딱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조직이라도 이 혁신과 마케팅 조직도 없다. 부수 기능은 전부 다 혁신이라는 조직에 들어가고 마케팅이란과 혁신뿐이다. 마케팅은 뭐 돼야 말이지. 나머지 지용 기능은 전부 다 혁신에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첫째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입니다. 성장하지만 도태되고 변화하지만 성장할 수 없다. 기업가 정신은 뭐냐? 결국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 주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작도 혁신에 관한 책입니다. 장수기업 변화와 혁신했다. 위대한 기업 조건에 필수다. 기업가 정신. 기업 포착과 집중에 필수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 결국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변화하지 성장할 수 없는 기업가 정신을 그 30권 되는 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간단히 봅시다. 두바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 이 사람은 세이크 모하메드. 이 사람 21살에 경찰청장 됐다고 나왔대요. 보니까 22살에 국방부 장관, 세계 최연소 국방부 장관 됐다고 해놨더라고요. 돼서 되겠습니까? 누구라서 됐겠죠? 이상구 선배님. 왜 됐겠어요? 22살에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 이 사람.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중앙이 아들입니다. 22살에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하는데요. 이 두바이가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91년에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나라는 작년에 600만 명 왔는데 2,500만 명이 왔답니다. 작년에. 관광객만. 자, 이쪽으로 바뀔 거다 이거예요. 섬을 만듭니다. 상호섬을 만듭니다. 모래, 흙, 자갈 모아가지고 바다에 섬을 만듭니다. 빌라를 짓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사막에다가.
스키장을 만듭니다. 열사의 사막에 24시간 영화로 한 스키장을 만듭니다. 꿈과 감상을 파는 거예요. 사막에 24시간 스키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스키장 안에 내부 구조입니다. 그 관광객 2,500만 명 같아요. 우리나라 작년에 600만 명 온 것보다 더 많아요. 이 안에 구조입니다.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죠. 여자 봤더니 상공에서 찍은 겁니다. 도시 전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불도저라든가 이런 굴삭기라든가의 20%가 지금 여기 와 있답니다. 인공 야자수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공 야자수섬의 총 길이가 5,000km가 넘습니다. 5,000km. 5,000km. 이렇게 끊임없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이 지금 짓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800m 다 돼갑니다.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섬을 해가지고 바다 밑에 저걸 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2010년의 목표가 제로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GDP에. 이건 세계에서 제일 7성급 호텔입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7만 원입니다. 호텔에 보는 것만 해도. 하루 자는데 150만 원에서 위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공항이고. 여자 호텔의 내부입니다. 이게 7만 원씩 내고 구경하러 간답니다. 이 안에 내부입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요. 이게 호텔 헬기장입니다. 여기서 무슨 감성을 파느냐? 무슨 감성과 스토리를 파는 것 같습니까? 헬기장입니다. 헬기장. 누가 뭐 하고 있죠? 누군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이선배, 저는 누구가 뭐 하는 것 같은데. 헬기장에서. 호텔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타이거 우주 같은 골프치. 우주가, 타이거 우주가 골프 치는 거예요. 저걸 동영상으로 전 세계로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하고 스토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호텔에 가고 싶은 거 합니다. 여기서 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우주입니다. 타이거 우주입니다. 감성과 스토리와 이야기를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두바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리더십 잘 살려 만들어야 돼요. 중동에 싱가포르 이상으로 더 하겠다. 두 번째는 마케팅, 고객 중심 사고입니다. 고객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숨은 고객 욕구를 잡아합니다. 여기 남녀 부회장이 LG 그룹 부회장이요. 많이 뜨고 있죠.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크레임이 걸리면 체크리스트에서 개발부서에 보내는 끝입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음성 녹음으로 디지털로 녹화했다가 고객의 감정과 고객의 소리와 고객의 이야기하는 불평, 불만을 들어가지고 개발부서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이잖아요. 소리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죠. 필립 코틀라 박사는 그 마케팅의 석학이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 22가지 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드라커는 마케팅의 문제다. 그렇죠? 이 자기 경력, 모두는 자기 관리에서 이 사람 누굽니까? 아시죠? 잭 이 사람 솔선수. 이 자기 관리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세계 1등 기업, 2등 기업을 만드는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외국 사람은 너무 이야기 안 하니까 섭섭해가지고 제가 잘하는 친구인데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YC원의 송호근 사장이라고 알게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차세대 지도자 CEO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최승식 본부장 받는 줄 보셨죠? 이 사람. 청와대에서 사진도 나왔다. 이 사람은요,
솔선수범을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느냐? 추석날, 설날만 되면은 해외를 갑니다. 8명이서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15개 국가에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한 5,000명 되는 공장에 그 비행기 전세를 초청해서 갔는데 전 세계에서 39개국에서 손님이 한 300명이 왔더라고요. 자, 제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설날과 추석날만 되면은 해외로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마치 긴 건데 왜 가겠습니까? 놀러 가겠습니까? 아니고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시장을 개척하러 갑니다. 왜? 그 시간 그 날짜에는 외국은 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설날에 우리나라 추석에 유럽인 외국이 안 놀더라고요. 마케팅하러 가는 거예요. 전 종업원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8명에서 시작한 기업이 지금 몇천 명 되는 기업이죠. 전 세계 15개 국가에 있습니다. 최승식 본부장이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듣고 있더라고. 제하고 30년 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아침 6시 출근합니다. 밥 먹고 7시, 왜? 공장은 8시에 출근 일하잖아요. 7시 반에 식사 제공하고. 자기는 밤 3시까지 접대하고도 6시에 나갑니다. 왜? 기사하고 전화를 안 합니다. 자기가 못 나갈까봐. 자기가 때려면 죽고 나가겠대. 이런 소설수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피터 드러커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다. 인재재주의. 자, 부하직원 일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죠? 하고 싶겠죠?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은 스티브 발머를 크게 잘 키웠잖아요. 참 감격적입니다. 50 초반에 560억 달러의 세계적인 이 부자가 앞으로 얼마든지 더 일할 수도 있는데도 은퇴를 하면서 세계 제일 큰 다성봉사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겠다. 참, 이런 사람 밑에서 한번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피터 드러커는 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 월드컵이 파산, 이건 그 서리반이 그 재무 담당 부사장이 사장을 고발해가지고 월드컵 파산하지 않습니다. 무려 월드컵이 2천만 명의 그 통신 그 가입업체 종업원에도 5만 명 되는 그런 업체가 망합니다. 회계 부정 사건.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죠. 사회공헌가 책임지거든요. 여섯 번째로는 기업은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는 기업에게 배야 됩니다. 비영리단체의 월급도 왜 열심히 합니까? 열정, 소명의식, 충성도 이것이 그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 등용유산의 이 수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결국 한마디로 혁신이다. 현재를 혁신하는 미래를 창조된다. 이야기하고 또 변화혁신의 사를 간단하게 보였습니다. 변화혁신 삼성이 15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다시피 금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삼성 사례가 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요새 뭐 어제도 재판 받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빼버리고요. 뭐 한 걸 맞죠. LG도 들어가 있습니다. LG도 들어가 있습니다. LG도 들어가죠. 자, 했는데 저는 그 일본의 사례인데 이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명칭 동경 오케스트라, 이 사쿠라 오케스트라가 2000년대 들어서 파산위기에 들어갑니다. 전 운영비 70%가 임금비로 들어갑니다. 고객이 오질 않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 파산위기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단장하면서 새로 혁신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무 혼하잖아 오케스트라. 그래서 시즌적으로 고객을 잡고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비에 나가서 것을 다른 바꾸고 일반 연감연화를 만들고 지루하지 않게 해당 일부 시간을 제한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음악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명연주자들 한재를 모아가지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영화 관련된 수준의 입장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오케스트라가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본 오케스트라는 경험한 혁신은 뭐냐? 서비스 분위기에서 신규 고객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하면 되더라고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M. 3M 하면 우리 딱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있죠? 김태형 사장님, 3M 하면 딱 기억나는 거. 그 중에서도 매일 쓰는 거. 포스트잇. 포스트잇은 실패작이었는데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나는 보여주겠지만 프라이가 그 사람이 어쨌든 그거로 아는데 이 3M이 어떻게 변하느냐. 굉장히 좀 더 됐습니다. 이 업체가. 자, 이 지금 CEO는 제임스 맥런이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넘어가고 실으면 이 탈권입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면 권위를 가지려고 해요. 반대예요. 100년. 자율성, 타율성이 있어요. 자율성이다. 우리는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또 주장합니다. 아주 혁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 그러니까 탈권이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이 창의성을 하는 것이 기업의 문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은 이 3M의 방법은 뭐냐? 새로운 아이디어, 경영 개선, 지금 이것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M 하면 생각나는 것이 창의 혁신이었는데 이제는 또 업종을 바꾸고 있어요. 투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뭐로? 의료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매출의 20%, 영업의 27%. 현재 이랬는데 이런 제품을 반창고, 마스크, 의료기관용 서포트를 집중적으로 제품으로 끊임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면역반응 변형체라든가 이런 거, 불소치료제라든가 이런 걸 바꾸고 있습니다. 지 출신의 맥런에 영업해가지고 끊임없이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를 하고 2년 만에 이익이 38% 상승하고 향후 7% 성장 목표를 내려가면서 고성장 산업의 헬스케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광석을 하던 것이 방수사고, 접착테이프, 사무용품, 첨단 소재 이런 제품들을 자꾸 바꾸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변화와 혁신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5년간 나온 신제품이 매출의 25%를 차지하도록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0%가 넘습니다. 지금 40% 하도록 아예 제도화를 해버렸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성과 지향적 R&D를 하고 있고, 고객 지향적 발상을 하고 있고, 효과성 효율성 추진을 하고 있고, 3M. 의료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의심을 하지만은, 신제품 개발이라는 왕자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에 입을 맞추는 것 같다고 포스트 개발자 프라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는 기도하는 도중에, 성경을 읽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자꾸 종이가 떨어지니까, 그 뭡니까? 3M에서 개발하다 실패한 접착제서 가지고 그것이 데이터치지 않습니까? 저는 프라이입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최고로 만듭니까? 총장님, 어쩜 벌써 되겠습니까? 굉장히 좀. 네. 무엇이 최고로 만듭니까? 변화의 핵심, 역시 사람이다. 종업원에 대한 신념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의사소통과 팀을 중시했다. 경쟁이 있는 조직만을 추구했다. 이게 3M의 유황 킴벌리 혁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유황 킴벌리는요,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해가지고 4조 2기도로 만들어가지고 희망, 기업을 만듭니다. 4조 3교대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25%의 거의 효과가 납니다. 4조 2기도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임금 부담이 많은다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성이 제일 좋습니다. 분량이 제일 작습니다. 129개 국가에서 192개 공장 중에서 제일 넘버원 가동입니다. 생산성도 제일 좋습니다. 품질도 제일 좋습니다. 유황 킴벌리가 그래서 성공합니다. 군포공장, 김포공장, 대전공장 전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총괄 유황 킴벌리가 됩니다. 킴벌리하고 유황양이 1970년에 합작한 회사입니다. 그 문득현 그 사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제압을 쉐어링 하자 이거예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례가 많은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요. 조금이 많은데 시간 좀 전략하고요. 리더십은 본질과 원칙. 이거 버나드 쇼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말을 써놓고 죽었답니다. 이 버나드 쇼는 1925년 노벨 문학상 거부자로 유명한 극작가죠. 영국의 극작가죠. 이 영어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이 박지혜 사장님 아실 거예요.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영어가 좀 잘못됐다는데요. 이랬습니다. 자기 이래놓고 죽었답니다. 내 이럴 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을 써놓고 죽어놨답니다.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 말을 써놨는데 일어나죠.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미리 써놨대. 뭐냐 이거 무슨 의미를 하겠습니까?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직접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 리더십의 본질과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Look around you. In the 7th Cavalry, we got a captain from the Ukraine, another from Puerto Rico. We've got Japanese, Chinese, blacks, Hispanics, Cherokee Indians, Jews and Gentiles, all Americans. Now here in the States, some men in this unit may experience discrimination because of race or creed. But for you and me now, all that is gone. We're moving int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where you will watch the back of the man next to you as he will watch yours. And you won't care what color he is or by what name he calls God. They say we're leaving home. We're going to what home was always supposed to be. So let us understand the situation. We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So help me God. 여기에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 이름 여기 봤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보긴 보신 멜 깁슨이 나와서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We Were Soldier. 참 느끼는 바가 많죠.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데 전원이 안 맞죠. 멜 깁슨, We Were Soldier. 우리는 결연한 적에 맞서서 적진에 들어간다. 기관들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기관들과 전지전능한 주님이 이건 맹세한다. 우리가 전투에서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 나오면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우리는 살았든 죽었든 다 같이 보게 된다. 마음이 쨍하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효소주 사부. 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얼마 전에 그 금년도에 리더십 앤드 체인지 해가지고 조선주 주제 했었죠.
아시안 리더십 국제회의. 그런데 르노 뒷산에 카를로스 콘이 왔었거든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왔죠. 경영 혁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르노가 망하기 직전에 이 카를로스 콘을 모셔가지고 2년 만에 흑자회사로 돌립니다. 그냥 사람만 짜느냐 그런 겁니다. 프로젝트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조선일보 난 겁니다. 자, 리더와 보스. 우리는 이 보스는 많은데 리더가 없습니다. 보스와 리더는 혼동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리더는 뭔가? 옛날 노래는 어둠지 하는 거 아니야? 정신 다니고 내가 보는 걸 못 봤어요. 제일 좋아요. 저도 놀고 못 봤거든요. 내가 메시지는 보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보겠습니까? 이 동영상에서 보는 메시지는 오늘은 4개의 주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뭡니까? 박종순 소통 커뮤니케이션 영어를 잘하시나요? 커뮤니케이션 안철수 연구소 사장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경영을 해보니까 경영이란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더라. 의사소통이더라. 이렇게 썼더라고. 영혼 있는 승부에. 왜? 자기네 해보니까 상원 간에, 고객 간에, 동료 간에 의사소통만 되면 다 되더라. 그 영혼 있는 승부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 사태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자, 소통을 됐고요. 오죽하면 LG CEO들도 보십시오. 소통 경영 할 만하잖아요. 진작 빼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사장이 지시하는 거, 저 말단 가면요, 30%도 전달이 안 됩니다. 다 가공돼가지고. 이상한 분들하니까 저 지도 교육 많이 하고 보면요, 서로 말이 잘못해 오해하는 거예요. 사장은 답답하다 죽어요. 다 내려오면서 단계가 많다 보면 30%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처음에 말한 사람과 마지막에 7번째 말하면 10%도 전달이 안 된다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로 하는 리더십. 혹시 이거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Love Actually All Around. 이 사람이 영국 수상입니다. 영화지만 꽃돼지. 보신 분 계세요? Love Actually. 이를 사랑하라. 하나가 들어오는 사람. 이 사연이 나옵니다. 직원을 사랑하라. 직원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한 사랑과 변화, 고개, 직원과 나누라.
요즘 경영 현장이 화두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러브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금년초에 나왔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보십시오. 러브 매니지먼트, 책 이름이 러브 매니지먼트에 저도 봤어요. 효율만 강조하고 밀어붙여서 역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하면서도 85%는 감성에서 판단합니다.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론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건 인간 인상 다 그렇답니다. 85%가 그렇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담배 피우면 수명 8년 죽는데요. 8년이 죽는데요. 그래도 담배 피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8년이 죽으면 안 피워야죠. 그런데 내가 좋은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잖아. 그래, 리더십의 의미는 뭔가 씁니까? 맞추시면 이제 선물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L, 뭐겠습니까?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슨. 경청. 박수 한번 주셔야죠, 이럴 때. 경청해야 됩니다. E는 뭐겠습니까? 무슨 나라가면 육성, 지도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A는 뭐겠습니까? A. 아닙니다. 말씀은 좋지만, 어시스트 지원해주고, 적극 지원해. 그 다음에, 예? 토론. 세종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박은걸 교수가 진책을 하는 거인데요. 역대 임금 중에서 세종대왕처럼 실록에 보면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더 할 말이 없습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건의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라는 그 한문으로 쓴 이야기가 제일 많대요. 세종대왕이 역대 임금 중에. 그래서 세종처럼이라는 책을 하고 보십시오.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가 정조랍니다. 어떻든 자, 토론하고 이는 이별이거든. 자, 요거는 리스판스를 끝까지 책임지고 솔루션 문제해결을 지원해주고 하모니 조화 인하를 촉구하고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목표의식을 높게 가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풀어봤습니다.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여기 서로 경청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책에를 보니까 리스판시블을 리드라고 한 데도 있더라고. 리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CEO, 경영자나 리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손욱 원장이, 손욱 삼성 SBS 원장하고 변화의 중심에 서라는 사람 이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농심의 회장으로 스카우트 갔죠. 몇 년 전에 회장 사장을 가졌는데 왜? 변화 혁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삼성 셀이 CEO의 그 녹화방송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책을 많이 읽으라가 정도가 아니고 가만히 있자로 가서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자로 읽어라. 가만히 있자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리더십에는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리더십의 적합한 성격은 소질에 별도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몇 가지 원칙만 있습니다. 리더십의 일반적인 원칙은 일의 정확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의 정확성. 그래서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제가 이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13년 전에 카네기 리더십 센터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연구 중에 제일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인간의 잠재 욕구 중에 제일 근본이랍니다. 여기에서 동기부여의 시작이 된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그런데 양파 이야기 하나 봅시다. 양파를 어린 소녀가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를 3종류로 나눠가지고 칭찬받은 양파, 일반 양파, 야단들은 양파를 해가지고 30일간의 베란다를 놓고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칭찬을 받은 양파는 이렇게 잘 자라요. 야단받은 양파는 질병이 생기기 힘들어요. 일반 양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파 보고는 이 양파 잘 생겼다, 물 좋다, 잘 크겠다, 입자구도 많이 나겠다 맨날 칭찬하고 이거 보면 맨날 욕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됐답니다. 심지어 식물도 그래요.
살아야 돼.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보신 분 있습니까? 일본 책인데 우리나라도 번역서적으로 나왔죠. 보신 분 있으세요? 선배님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그걸 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물도 생명이다 말. 생명이 보다는 그다음에 존재리면 존재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죠. 박수 한번 주시면. 소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요. 무슨 뜻이냐? 물을요 500만 분의 1로 사진을 찍습니다. 일본은 직접 실험을 했답니다. 저도 지금 읽어봤는데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려주셨을 때 물한테 물의 입자가 이렇게 보여합니다. 환한 모양. 눈 모양. 환한 모양. 500명의 사람의 기운과 혼을 받은 응답하는 물도 이렇게 예뻐지게 나오는데 이게 그 책에 나오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해 죽여버리겠어 하고 했을 때 악마의 모양으로 변한답니다. 바보 자식이라는 문자를 보고 있었던 물의 사진이 이런 식으로 물에 웅크러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물 아침에 드실 때 물 너 고맙다. 너 나를 이렇게 건강해 해주구나. 너 나를 이렇게 쉽게 해주구나. 정말로 고맙다. 그러면은 정말로 물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냥 물 실제로 먹잖아요. 실제로 실험의 사진입니다. 심지어 식물이나 물도 이런데 사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 리더십의 일반적인 원칙이 비전과 목표, 방향이 있어요. 꿈과 비전, 목표를 제시하면 이거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이 총장님 모셨으니까 또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겠습니다. 총장님 축하 회식을 우리 37기가 우리 박길 사장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부부 동반해가지고 사모님 모셔가지고 강화문에 식당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멋있는 데 가가지고 총장님 돼가지고 한 6개월쯤 돼가지고 우리가 37기가 단체로 식사 제접하고 이렇게 참 더 발전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축하회는 37기만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총장이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당신 이제 교육부 장관만 하면 돼. 다 그랬다고. 근데 교육부 장관하고 비슷한 뭡니까? 과기처 장관 하셨잖아요. 틀림없이 김무식 총장님도 비전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제 기억이? 사모님 그때 됐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제 장관만 하면 돼. 분명히 그때 한 약 8년 전 비전국으로 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례를 총장님 보서 사모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진짜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람 누구냐고 기억도 잘하고. 케네디 이 사람 미국의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면 누굴 줄 아세요? 케네디하고 링컨 두 사람 나옵니다. 1, 2입니다. 이 사람 케네디 대통령은 61년 미국에서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것 같았죠. 60년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때 시절에는 우주 과학자들 미친 소리 했다 이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했다. 현실은 모르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이 비전을 세운 그 순간부터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연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69년에 11호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도착하잖아요. 이 비전과 꿈은 그만큼 손정이 아시죠? 이 사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창업 전날에 여기로 가서 사업대체 올라가서 말할 줄 아십니까? 지금 2명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손정이가 두 사람 앞에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우리 예상은 5년이면 100억 엔 10년 후에는 500억 엔 그리고 앞으로 1조 엔 내의 기업이 될 것이다. 됐잖아요. 세계 일본의 제일 부자가 이거예요. 비전과 목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만드냐? 니들가 만드냐.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말로만 하면 뭡니까? 꿈이에요. 몽상입니다. 실천을 해야죠. 열정적인 모습으로 솔선수범 성과를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 리더십 이론은요 가변적입니다. 푸시할 수도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hun명증일 수도 있고, 칭찬만 할 수 있고. 근데 학벌이 높은 사람들을 해서 군대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또 거기 군대 가서 그걸 해서 되겠습니까? 직장만 해가지고 군대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리더십 이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딱 하나 변화해야 되는 게 이론이 하나 있다면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다음에 이 경청과 실현입니다. 우리가 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건 책에서 몇 번이나 들은 이야기예요. 경청과하고 실현하고.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GNP의 24%, 법인세 18%를 만들어주는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은 이거를 아침마다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가다듬는답니다. CEO가, 리더가 됩니다. 먼저 말하고 싶거든. 먼저 지시하고 싶거든. 먼저 가르쳐주고 싶거든. 내가 먼저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는다고 이걸 보고 했답니다. 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이거를 쳐다보도록 아시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2월 37세에 있던 셋째 아들 이건희에게 그룹 부회장 임명과 동시에 경청과 목계라는 두 글자를 써줍니다. 경청과 목계. 두 번째 이건희 회장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지금 전무한테 뭘 써주겠습니까? 경청이랑은 똑같고 삼고초려. 인재를 모셔올 때는 삼고초려를 할 사람을 모셔와야 돼요. 인재한 사람이 10만 명에 먹여 살린다. 그걸 써줬답니다. 이 경청 안 되거든요. 저도 이 업체 나가보고 이 교육도 해보고 지도도 해보면요 안 됩니다. 무슨 전략회의다, 간부회의다, 마케팅회의다, 뭐 분석회의다 하면 90%가 사장이 다 합니다. 리더가 다 합니다. CEO가 다 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은 거기에 아무에 따라가기만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창의성이 없는 거죠. 이야기를 안 해놓는 거죠. 그 문화의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청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리더십의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대대로 안만 바뀌어도 리더십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리더는 절대적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개발하고 육성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 아는데 행동으로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리더가 앞장서야 됩니다. 말만 그래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알게 뭐 있냐. 나는 바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리더가 앞장서서 지지고 방향 주고 목표 주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됐을 때 가능합니다. 한번 볼까요? 변화와 미래야.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컴퓨터스의 미래를 정의하라.
본돈의 시대의 최고의 사업가가 되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현대성이 결여될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솜씨 있는 엄격한 리더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혁신은 쉽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활용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시간짜리인데 제가 잘라봅니다. 톰 피터스가 미국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미래를 경영하라. 여기에서 화두는 유재건 선배님 뭔 것 같습니까? 톰 피터스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혁신인데도 또 뭐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변화해라. 또 무슨 일 하는 것 같습니까? 유호준 선배님 뭐 하는 거? 한 번 더 틀어드릴까요? 한 번 더 틀어드리겠네요.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톰 피터스가 직접 강의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루 강의 이름을 받아도 지금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본돈의 시대의 최고의 사업가가 되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현대성이 결여될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정확한 핵심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솜씨 있는 엄격한 리더는 큰 그렇죠. 변화를 가져온다. 큰 변화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관한 저의 또 결론을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말씀드리자면 혁신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위대한 이게 리더는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활용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기술이 없다 이거예요. 인류의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해서 창조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면 될 거라 이거죠. 인류의 경영자는 자기가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삼류의 경영자는 자기 일도 못합니다. 자, 주목받은 리더십을 기업 경영 성과를 내려면 결국 조직의 성과를 내려면 뭐라고요? 성공하자 결과적으로 비전, 솔선수범, 소통, 동기부여, 열정 등등이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의 품질은 제가 품질 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품질 재단에 있다니까 품질이 뭐 잘하는데요 이라고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담으로 한국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수성을 추구하고 수호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 품질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영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엑셀런스를 높일 거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이고 표현 기업 성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매진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의 이 석학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쓴 책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이지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이 사람 누군 같습니까? 한 선배님. 예. 누군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어디서 있어요? 책 있어요? 책이 없는데. 누가 썼어요? 주지 말랬는데.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하나만 선택하라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래 월요일날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나와가지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학교에 가다 보신 분 계세요? 월요일날? 아, 남윤사를 보셨죠? 뭘 느끼셨습니까? 1시간 대담하면서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뭘 느끼셨습니까? 나가서. 너무 자유분방하고 네. 이 어떤 그 사회 지위의 상하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 맞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돈 그렇게 많이 내놓고 자선 사업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젊은
대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 거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면 제가 시간 나면 다운받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월요일날 봤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자서지도 얼마 전에 평전 나왔는데 이 말 한마디예요. 결국 리더의 분석이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군 리더십이라는 책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3월 달에 한국 리더십 센터에 그 김경선 박사 하는 그 3일짜리 코र्스를 225만원 자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성공한 7가지 습관 코비 리더십 센터에 갔더만 15명이 왔더라고요. 장부들도 많이 오고, 변호사도 오고, 학장도 오고, 의사도 오고, 대학 교수도 오고, 그 다음에 소비자원의 박명희 원장도 오고, 여기 여성분 한 분 왔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5분 내지 10분을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 15명인데. 제안을 듣더만 박명희 소비자원의 원장이 고소목 본부장 우리 저 소비자원에 가서 강의를 좀 해주라 이거예요. 모닝 포럼이 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나 할 자신은 주제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 개발해서 했어요. 왜? 회사가 좋으니까 너무 안 나가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가 270명 중에 150명이 있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자기 돈을 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보니까 느끼는 게 있다면서 와서 하래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5월 8일 날. 3월달에 교육했는데 5월 8일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4월 말에 우리 모친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와, 내가 또 그래가지고 마침 휴가를 많이 줘가지고 집에서 교육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교육안을 내가 저 삼성경제연구소에 열린 지식전에 올렸더만은 교무실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무실입니다. 이러면서 깜짝 놀랐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최승식 본부장이 공부해. 깜짝 놀랐어요. 야, 대한민국 경호실이 얼마나 이걸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으면 그 구석에 들어가는 거 수천 개 자료 중에 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맞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만 개 자료가 올라가거든요. 그걸 보고는 그래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고를 했는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한 것도.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게 하나 뭐냐, 결국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도 율목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요. 초등학교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23개 대학에 학점 이수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킵니다. 미국에 학점 가져가고 시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이걸 해줘야 돼. 이것이 근본이 돼야 결과적으로 된다. 저도 이제 나이 50 후반에 들면서 점점 진작 배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안 할까? 여러분 나이 0.7을 하십시오. 60이다. 60 곱하기 60, 40. 42살로 생각하고 42살 때 하고 싶었던 거 지금 하면 90쯤이나 100살쯤 돼서 돌아가실 때 잘 살았다 할 거다. 제 말 틀립니까? 맞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 우리 동네에는 65세 된 아주머니가 팬티 입고, 쫄티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40대 후반이에요. 누가 뭐 60대 아주머니라 했어요. 인간 수명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조직은 혁신돼. 한국은 굉장히 혁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너무너무 많고 실천이 안 맞대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은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의지를 보여줄 때만 가능합니다. 자, 3가지 하도였습니다. 4가지 하도. 변화, 혁신, 소통. 하나는 뭘 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영상. 변화, 혁신. 리더는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뭘 말합니까? 실천을 하겠습니까? 솔선수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솔선수범. 맞습니다. 솔선수범과 열정. 이 4가지만은 꼭 그렇게 가도 열정, 이 패션, 이 정말 어렸을 때 패션,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될 수 돼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은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요거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십니다.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입니다. 이유를 말씀하시오. 감성을 줘야 되기 때문이다. 줄까요? 말까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선배님. 감성을 줘야 됩니다. 경영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그럼 숫자도 해야 되잖아요. 이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매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자매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발달돼요. 스토리가 이야기한다. 감성과 꿈과 비전과 스토리를 팔아야 된다. 그러려면 니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 수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그쪽에만 발달됐다. 경영이란 마음이란 예술입니다. 자, 이 꽃, 이제 낭낭한 우리 재석씨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소비자원에서 강의한 제목이 뭐냐면 셀프 리더십과 자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내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만 한국 복지사 협회에서 특강 해주라고 해가지고 2번을 또 하기로 됐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어났는데 그 이제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과 자기 개발. 리더십은 제가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저한테 겁주는 최성실 본부장이 있는데 낭낭한 목소리로 이걸 한번 읽으십시오. 읽고 이 성공의 비밀,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가 일부러 사왔습니다. 이 시크릿가 뭐냐? 성공의 10가지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지금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9개월 동안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제가 이 선물을 원순영 사장님 줬더만 책 사가지고 남한테 또 선물하더라고요. 자, 이 선물 하나 드립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세상은 공짜가 없으니까 이걸 낭낭하게 읽어보십시오. 낭낭한 목소리.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수고했습니다. 신경 선생님. 너무 그만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끝이 다 돼가면서 5분 남았습니다. 참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 벤자민 바버라는 사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든 한번 알아보시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 가장 유명한 정치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클린턴의 자문관, 고문관도 하고, 프랑스 대통령, 영국 대통령 이런 수상을 한 사람이고요.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얼마나 멋지서.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배우는 자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벤자민 바버라 이 사람은 엄청난 좋은 책도 많이 썼습니다. 벤자민 얼마 씁니까? 여러분들하고 정말 훌륭한 기대입니다. 그거 제가 보장합니다. 이것을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21세기 경영자의 리더십과 역할. 그래가지고 시간 10분 땡겼습니다. 하는 건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